동방의 주자 태계 이황편입니다. 연산군 때인 1502년 1월 3일에 태어나서 선조 때인 1571년 1월 3일 사망하여 69세를 사셨다. 경북 안동부 예안현 온해리에서 진사 이식의 7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어릴 적 이름은 이서홍이었고 어릴 적부터 총명하며 단정하고 계속하여 독서하며 사색하는 버릇이 있어 사람들이 누구나 탐복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가정사 및 결혼생활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그의 아버지 이식은 그가 태어난 지 7개월 만에 40살의 나이로 사망하여 이황은 호르머니 밑에서 자라야 했다. 이황은 21살에 김해 허씨와 결혼하여 23살에 아들을 낳았으나 이황이 27세 때에 부인이 둘째 아들을 낳다가 1개월 만에 산후 후유증으로 사망한다. 이황은 30살에 둘째 부인인 안동 권씨와 재혼을 하는데 이 안동 권씨 집안은 연산군 시절 갑자사화로 풍비박산이 난 집안이었다. 할아버지 권주는 갑자사화 때 살해됐고 아버지인 권질 역시 정쟁에 휘말려서 몰락한 집안이 되었다. 어릴 적부터 집안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아온 이황의 부인 권씨는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지적장애를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안동으로 기양을 와 있던 아버지 권질이 이황의 사람됨을 알고 찾아와 정신이 혼미한 딸을 맡아줄 것을 부탁하자 이황은 별다른 거리낌 없이 승낙했다고 한다. 그만큼 태계는 국량이 넓었고 장애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의식이 없었던 것이다. 그 외에도 태계에는 첩이 한 명 있었으나 첩도 서자 한 명을 낳고 일찍 요절하였는데 첩에서 낳은 아들도 호적에 올려 동등이 대했다고 한다. 당시는 유교적 사상으로 첩의 자식을 철저히 배격했던 풍조가 있었던 조선시대였지만 그는 조선을 대표하는 유학자였음에도 비인간적인 풍조 등에는 과감하게 맞섰고 지금까지도 이황 가문의 족보에는 적서차벽이 없다고 한다. 이황이 46세 때 권씨 부인과 혼인한 지 16년이 되는 해였는데 부인이 출산 중 난산으로 사망하였고 태어난 아이도 며칠 후 죽고 말았다. 태계는 본부인 허씨 소생 자녀들에게 생모와 계모를 차별하지 말도록 가르쳤고 이에 권씨 부인이 사망한 뒤에도 자녀들은 권씨 부인의 3년상을 심효살이하였고 태계는 그 건너편에 암자를 짓고 1년여를 기거하였다. 이후 그는 재혼하지 않고 단양 군수 시절 만난 기녀 출신 소실 두향 외에는 일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평생을 보냈다. 이황의 아내 권씨 부인과 관련된 일화가 있다. 권씨 부인은 결혼 후에도 제사가 시작되기 전 제사상에 있는 배를 몰래 치마 속에 숨기는 등 이상 행동을 했고 이황의 형수가 권씨 부인을 질책하자 이황은 예법도 중요하지만 조상님들도 후손을 귀엽게 여기실 것이라며 아내를 감싸주었고 이후 아내가 배가 너무 먹고 싶어서 그랬다 하자 결국 이황은 아내에게 손수 배를 깎아주어 먹여주었다고 한다. 이황은 올바른 부부관계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부부는 처음 만난 남녀가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는 큰 이름으로 가장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고 부부관계는 서로에게 바르게 해야 하고 가장 조심해야 하는 관계라면서 군자의 도는 부부에서 시작된다고 하였다. 이황은 낮엔 의관을 차리고 제자를 가르쳤지만 밤에는 부인에게 꼭 토끼와 같이 굴었다고 해서 낮태계 밤토끼란 말이 생겨났다. 이황은 23세 때 성균관에 들어가게 된다. 당시에는 사화가 일어나 선비들이 많이 죽어나갔기 때문에 학문에 대한 열정이 무너졌던 시대라 글 읽고 연구하는 것을 기피하고 우습게 여기던 풍조가 있었다. 그러나 이황은 그런 것에 물들지 않고 항상 규범대로 지내며 조용히 공부만 하자 성균관 유생들은 이황의 예의 바르고 법도에 있는 생활 습관을 우습게 생각했고 비웃기도 하였다. 이황은 24살에 첫 과거시험을 봐서는 떨어지고 그 후에도 2번 더 떨어진다. 왜냐면 그는 다른 유생들과 달리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는 공부 중에 학문의 깊은 뜻에 파고들었고 책들을 이해하려 애쓰다가 시험 공부보다는 학문의 본질적인 면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이황은 32살 때인 1534년 대과에 자원급제를 하게 되고 첫 벼슬로 외교 문서를 다루는 승문원 부정자 보직을 받게 된다. 권력을 탐하거나 아부하는 성격이 못되어 모함을 자주 받아 여러 보직에서 물러나기도 하지만 이황은 높은 학식과 능력으로 굳은 일도 성실하게 처리하며 중종의 사랑을 받아 여러 직을 거치며 승진했고 37살에는 승일왕으로 임명된다. 40세 때는 충청도 지역의 암행의사가 되어 지방의 실정을 샅샅이 살피면서 못된 탄간오리들을 혼내주는 데 주저하지 않았고 관리들의 비행을 낱낱이 적어서 중종에게 보고하였다. 중종 역시 성실하고 고결한 인품의 이황이 가라는 말들을 듣고 관리들을 파직시키는 데 주저하지 않았고 당대 이황은 지식인이자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행동하였다. 항상 다정다감했던 이황이었으나
암행어사길에 나섰다 하면 모든 관리들이 벌벌 떨었다고 한다. 42세 때인 1543년 이황은 다시 성균관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오랫동안 수소문했던 주자대전을 구하게 된다. 주자대전을 읽고 여기에 몰두하여 성리학을 연구하며 마침내 대성하여 동방의 주자, 이부자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으며 이로부터 사방에서 학자들이 모여들어 학문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56세에 주자대전을 요약한 주자서저료라는 책을 집필한다. 46세인 1548년 충청도 다장군수로 부임하고 거기서 19세의 기녀 두향을 만난다. 그러나 곧 형이 충청감사로 오게 되어 본인 요청으로 9개월 뒤 경상도 풍기군수로 전임하였다. 풍기군수 시절에 서원들을 지원하였으며 소수서원 사익을 실현시켰고 군수로 활동하면서 향약과 주자가래의 장려와 보급에 치중하였고 퇴청 후에는 문화생을 교육하여 성리학자들을 양성하였다. 50세인 1552년 성균관 대사성의 명을 받아 취임하였다. 이후 1556년 홍분관 부제약, 1558년 공조 참판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양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 후 수십 차례 관직에 등용되었으나 번번이 사양하였다. 58세인 1560년 고향 안동에 도산서당을 짓고 이후 7년간 주로 서당에 기거하면서 독서, 수양, 저술에 전념하는 한편 많은 문화생들이 찾아와 이들을 지도하였다. 도산서당에는 당대의 젊은 선비로 이름났던 20대 율곡이가 찾아와서 이황에게 가르침을 얻기도 했고 이황은 도산서당에서 제자를 가르치며 시간을 보내다 명종의 부름으로 다시 배설길에 올라 여러 고위 관직을 거치며 66세인 1568년 선조 즉위 직후 대제학에 오르게 된다. 이후 고향 안동에 내려와 제자들을 가르치며 수양하던 중 1571년 1월 3일 본인의 생일날 눈 내리는 저녁 앉아서 조용히 숨을 거둔다. 조정에서도 이황의 죽음을 슬퍼하였고 선조는 3일간 정사를 파하고 조회를 하지 않았다. 이황은 사후 영의정에 추징되었다. 이황은 평생을 소박하고 부지런하게 살았고 그의 집은 항상 조용하게 정돈되어 있었으며 제자들에게도 너라 하지 않고 자네 또는 그대라 불렀다 하고 평생을 남을 공경하며 웃 어른은 물론 하인에게도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황은 엄숙한 유학자처럼 인식하고 있지만 의외로 개방적이고 인간적인 분이었다. 특히 재혼할 때 상대방이 정신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받아들였고 결혼한 후에도 그런 부인을 끔찍하게 챙긴 애처가였다. 이황은 관직 생활을 하던 평생 동안 53번의 사직서를 냈고 능력이 부족하거나 마음이 맞지 않으며 언제나 벼슬자리에서 욕심을 내지 않고 떠났고 벼슬자리보다는 학문에서 기쁨과 행복을 많이 느꼈으며 항상 의로운 일에는 두려움 없이 임금에게 조언하고 벼슬아치들을 비판하였다. 이황은 이와 함께 조선을 대표하는 성리학자로 순수 학문 연구에 가치를 두는 태계학파의 시조이며 학문 수양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것을 중요시 여긴 35살 아래의 기호학파 율곡 이이와는 편지를 통해 수차례 논쟁을 벌였지만 이이는 그를 스승의 예에 준해서 대접했다고 한다. 이황의 학문은 일본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하여 이황은 사후 공자, 맹자에게 붙이는 자를 붙여 이자라고 존숭되었다. 야사로 단양군수로 부임한 후 만난 기생 두향은 이후 그가 떠나간 뒤에도 그에 대한 절개를 지켰고 1571년 그의 부음을 들은 기생 두향은 충주 강선대에서 충주호로 몸을 던져 투신했다고 한다. 이황의 묘소는 고향인 안동시 도산면 태계리에 있다.